밥을 줄 때는 반가워서 꼬리를 치는데 안락사를 하는 순간에도 제가 꺼내러 가면 그래도 꼬리를 쳐요. 그 순간에는. 같이 울어. 어떡해.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처치실에 이제 데리고 가면은 경직이 돼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우리 사람들이. 수의학과를 나와서 공중방역 수의사로 공부를 하던 중에 직접 앱을 개발, 낮엔 수의사로 밤엔 앱 운영자 투잡 생활을 했는데 수의사를 때려쳤어요. 호호. 유기동물의 원활한 입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포인핸드 대표 이환희. 원래 수의사가 꿈이신 거 아니었어요? 원래는 꿈이었죠. 네. 그래서 수의사가 됐는데 네.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보호소를 관리를 하다가 제가 듣던 거랑 이제 또 체감을 해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수의사들도 그런 대체복무 형태로 공중방역 수의사를 하게 돼 있는데 보통은 공중방역 수의사들이 가축 방역 업무를 많이 해요. 뭐 구제역이라든지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했을 때 살처분 현장에 가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사실 많이 괴로웠는데 근데 제가 있던 지역은 동물보호소도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저한테 주어졌던 거예요. 포인핸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포인핸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핸드는 포가 네. 이제 동물의 발이에요. 핸드는 사람의 손. 저기 되게 뭉클하다. 손 좀 잡아줘 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유기견, 네. 우리 멍멍이들, 귀요미들이. 네. 아, 전국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볼 수 있어서 네. 잃어버린 동물을 찾고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네.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야,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6시에 퇴근하고 근처에 있는 카페 가서 맥북으로 계속 이제 개발을 하면서 2-3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거의 3-4년? 이제 사람들이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은 네. 정말 안타깝지만 이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 맞아요. 순간의 실수로 약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13만 마리. 13만요? 네, 하루 평균 360마리가 어머나. 그렇게 보호소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들이 거기 들어오면은 네? 그 정보를 어떻게든 알아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그쵸. 입양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네. 보호소에 구조됐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동물들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거리에서 유기동물을 봤을 때 주의사항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버려진 건지 잃어버린 건지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혹시 있어요? 거의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버리는 사람들도 네. 거의 얘를 왜 버렸지? 할 정도의 동물들을 많이 버리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좀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옷을 잘 입고 있다든지 뭐 샴푸 냄새가 난다, 좋은 냄새가 난다. 그거는 보호자랑 이제 떨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아, 네네. 그럴 때는 동물들이 한 번에 많은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요. 그 지역 근처에 보호자가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 지역을 최대한 벗어나지 말고 그 주변에서 주인을 찾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길고양이 새끼를 발견했다면 네. 사실 무턱대고 손으로 만지고 귀엽다고 만지시면 안 돼요. 그대로 네. 두고 지켜보시면 되고요. 위험하다 싶으시면은 네. 거기 근처에 있는 약간 수풀이라든지 안전한 곳에 살짝 옮겨주면 돼요. 최소한의 핸들링으로 옮겨주시는 게 어미 고양이가 와서도 사람의 채취가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이 친구가 외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랑 고양이랑 좀 케이스가 많이 다르네요. 보호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입양이 안 된 동물들은 안락사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15일 정도 평균적으로 보호를 하다가 네. 더 이상 보호를 할 수 없으니 정부에서 하는 방법은 이제 안락사인 거죠. 같은 생명체가 누군가의 생명을 이렇게 조절한다는 거 이렇게 좀 그래요. 아, 마음이.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네. 제가 매일 밥을 주던 그 친구들을 안락사 할 때가 돼서 왜 울려고 그래요, 왜?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락사를 하는 순간에도 제가 꺼내러 가면 알지. 근데 그래도 꼬리를 쳐요. 그 순간에는. 같이 울어. 어떡해.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처치실에 이제 데리고 가면은 몸이 경직이 돼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우리 사람들이. 흔히 요즘 많이 키우는 포메라니언이었는데 한 정도는 이제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쩔뚝쩔뚝 거려요. 그 친구한테 그런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얘네들은 처음에 케이지에 다가갈 때는 왜 꺼내는지 모르잖아요.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반겨주는데 저는 그 순간에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나는 얘를 죽이러 오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꼬리를 흔들어 주니까 처치실로 가는 동안에 이 친구는 몸이 변하는 게 확연히 손에 느껴지는 거죠. 시체들 냄새가 있잖아요. 몸이 굳는 거예요. 꼬리가 완전히 뒷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고
오줌을 찔끔찔끔 흘려요. 너무 무서우니까. 땡 하는 소리 한 번 내고 몇 초 뒤면은 진짜 그냥 싸늘하게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냉동고가 있어요. 그 친구가 사체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시체들이 쌓여서 보관이 되는데 처음 한 경험이었어요. 그 뭔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 선택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이건 뭔가 잘못됐다. 자려고 누우면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유기동물 보호소가 뭔가 돈이 돼서 그런 거를 서로 운영하려고 사실 지자체 보호소는 서로 안 맡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도 심하고 그 안에서 동물들이 안락사 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심한 일이라 그때 계셨던 원장님도 이젠 더 이상 자기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눈가가 빨개져가지고. 첫 캠페인은 어떤 거였나요? 첫 캠페인 이름이 타로 캠페인이었어요. 타로요? 타로 카드 적었나요? 네네, 그게 아니라 네. 탈옥, 감옥에서 탈옥한다. 사람들이 보호소라고 하니까 네. 그 이름 때문에 동물들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잠깐 말씀 나눠봤지만 네. 그 동물들이 있는 곳은 거의 감옥과 같아요. 빨리 탈출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너무 진짜 그래서 좋다. 네, 예. 그래서 그 개념을 보호소가 아니라 네. 감옥이라고 컨셉을 잡았고 네네. 이 동물들이 탈옥을 한다는 거는 이 철창을 벗어나서 가족의 품으로 입양이 되는 거다. 얼마 전에 근데 BTS 제이홉이 포인트들을 이용하는 게 알려졌어요. 뿌듯하시겠어요? 그때는 약간 순간적으로 그 네. 뿌듯함이 한 30분 정도 가더라고요. 제이홉님이 이제 캡처해서 주신 화면에 저희 실시간 알림 아이콘이 작게 들어가 있었는데 또 그걸 캐치하셔가지고 제이홉이 포인트를 사용한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사용자분이 전 세계에서 팬분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이홉님 지금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캠페인에 한번 BTS가 참여해 주면 어떨까. 네, 꼭 이 영상이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글로벌하게 이제 포인트가 알려지겠구나라고 네네. 생각했는데 네네. 30분 뒤에 생각이 나는 게 네. 이분들이 들어오면 서버 비용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네네. 하루 동안 계속 그렇게 댓글이 달리니까 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실제로 그달에 네. 서버 이용료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네. 선생님 근데 그래도 좀 수익도 나고 해야 뭔가 좋은 일도 계속 하실 텐데 초반에 사실 좀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제가 믿었던 거는 저희 네. 마이너스 통장 네, 마통 뚫었구나. 네, 한도도 5천만 원까지 딱 있었는데 네. 이 정도면은 1년은 버티겠다. 네. 이거 어떤 식으로 그럼 이게 지금 창출되는 거예요, 이 앱은? 저희가 예전에는 앱 안에 보통 사용자가 많아지면 광고를 많이 싣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상업적인 게 싫어서 아니, 거절을 하다가 뭔가 이걸 사업을 키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 그런 것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캠페인의 네. 의미를 담은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수익은 저희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네. 남은 건 또 유기동물 후원도 하고 전시의 이름은 해피니스 오브 어답션이라고 입양의 행복이었어요. Sometimes it's hard to do whatever you 사람들이 유기동물을 떠올리면은 꼬지지한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보살핌과 관리를 받아야 그 동물들의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되는데 입양이 되고 나서 그렇게 관리를 받은 동물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기동물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편견들이 정말 그냥 편견일 뿐이다. 와, 박스, 어머, 있는데 뭐예요? 그 캠페인의 포지티브 인플루언서 네, 보여드릴게요. 네네네네. 네. 포지티브 네. 인플루언서. 네. 긍정적인 이렇게. 반려 문화를 만드는 인플루언서가 돼달라. 귀여워요. 야옹이도 있고 멍멍이도 있고. 네네. 그래서 남편분하고 같이 저희 남편도 약간 강아지상이거든요, 개상. 보통
보통 파지티브 하면은 긍정적이다 네네. 이런 단어인데 거기에 PO를 PAW로 바꿨어요. 함께하고 있는 반려견의 발 사진을 올려주시면은 게시물 하나당 저희가 유기동물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료를 또 기부를 해요. 아 그래요? 포지티브 챌린지 참여 후에 지만추 너튜브 영상에 댓글로 인증 링크를 올려주시면 10명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언더바 애프터눈 인별그램 계정에 챌린지 방법을 여러분 올려두도록 할게요. 동물 등록제나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같은 거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아마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할 말 많죠. 그렇죠.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펫샵에서 분양을 하는 단계에서 이게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던 거죠. 다행히도 이제 올해 2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네. 펫샵에서 분양되는 순간에 바로. 그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신설이 돼서 네네. 그래도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펫샵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당장 없어져 버리면 그 동물들은 어떻게 누가 보호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태어나고 분양이 되는 친구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게 왜 안 좋은지 좀 깨닫고 수요가 점점 줄어야 되는 거죠. 등록하는 방식이 내장형 칩과 외장형이 있어요. 네네. 내장형 칩이라는 거는 피하에다가 그런 마이크로칩을 넣는 거예요. 삽입하는 거, 예. 네, 그래서 이게 영구적인 방법이 되는 건데 네. 외장형 같은 경우는 떼면 그만이에요. 그니까. 근데 내장형 칩이 부작용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실제 부작용 보고 사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저도 그쵸. 강아지 키우지만 조금 저도 조금 그래요. 네, 아플 네.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 바늘이 칩을 넣어야 되니까 두꺼워요. 그걸 보면 보호자분들이 경악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들도 사람 지문처럼 비문이란 게 있어요. 오, 네. 코에 보면은 이렇게 주름 같은 게 있잖아요. 코 맞아요? 그게 이제 개들마다 그 유일한 약간 그런 무늬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비문 인식을 통해서 이런 동물 등록을 대신하자. 기술적으로 고도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더 거부감 없이 등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좀 그런 것도 개발되면 진짜 좋겠네요. 네네. 예. 자, 인터넷을 보면요. 가끔 유기동물을 입양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분양비라는 걸 받기도 하던데 포인핸드 안에서는 안 좋은 사례들이 혹시 없었나요? 있죠. 있죠. 이게 애니멀 호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네. 개를 마치 수집하듯이 동물 수집하듯이 모아서 약간 그 동물이 또 다른 약간 학대를 받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책임지도 못할 거면서 데려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입양을 보내는 사람이 정말 충분하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서 키울지 사실 그 환경에 직접 가봐야 되고 최소한 직접 만나야 돼요. 그 동물들이 사실 입양을 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파양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저희는 무조건 차단을 해요. 왜냐하면 파양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파양은 또 다른 저는 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처음 키웠던 동물을 죽을 때까지 함께 살면서 키워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금 자기가 견딜 수 없으니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파양된 동물이 또 파양이 되고 결국엔 유기가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냥 수의사 할 걸 이걸 왜 해가지고 막 이런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솔직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네네. 저희 이제 슬로건이 있어요.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를 만든다. 사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사실 그게 강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럼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포인핸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그런 착한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은 바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조건을 많이 따지잖아요. 보호소에 있으면은 특정 품종을 얘기하면서 입양을 하러 오시죠. 뭐 포메라니안 있어요? 아니면은 뭐 말티즈 구조된 애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반려동물들이 보여주는 그런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깝고 그래서 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게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이 친구가 뭔가 불편한 게 있는지 부족한 게 있는지 계속 살피면서 약간 그렇게 챙겨주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친구가 그 보호자의 곁에서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